사실 2월 20일 엔비디아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성장주들, 반도체 주가들의 미래가 달렸다, 단기 미래가 달렸다라는 이야기도 했었는데요. 다행히 엔비디아의 호실적이 나와주면서 오늘 시장은 특히나 반도체주 위주로 화답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0.4% 오른 2,664선에 장을 마쳤고요. 코스닥은 전거래일보다 0.66% 상승한 869.75포인트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누가 사면서 지수를 받쳐줬을까요? 코스피 시장 안에서의 수급을 보시면 오늘은 개인이 2,700억 원 넘는 매도 우위를 보였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보였습니다. 강한 매수 우위는 아니죠. 외국인은 1,600억 원가량 사들였고요. 기관은 745억 원의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로 뜨거웠습니다. 대표적으로는 SK하이닉스 볼게요. 다시 15만 원 선 위에서 종가가 형성이 됐죠. 오늘 5% 넘는 급등에 15만 6,5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엔비디아 실적을 본다면은 당연히 SK하이닉스 쪽으로 시선이 갈 수밖에 없고 최근에 약간의 좀 횡보 장세를 보여줬던 SK하이닉스였는데 그를 뚫어내면서 오늘 15만 원 선 위로 다시 올라오며 다시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5.03% 크게 올랐습니다. 반도체 안에서 또 볼 것들은요. 이 엔비디아 실적과 연관지어서 볼 수 있는 디자인 하우스주들의 상승세입니다. 가온칩스가 대장이죠. 오늘 상한가 안착하면서 무려 11만 300원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에이징랜드, TSMC와 같이 짝꿍처럼 거론되는 이 종목 15% 넘는 상승에 6만 원 종가 형성했습니다. 넥스트칩도 모처럼 6% 넘는 오름세를 보였죠. 이 디자인하우스뿐 아니라 전반적인 반도체주들의 강세, HBM, 장비, 소재, 부품 다 올랐는데 PSK홀딩스가 21% 넘는 급등, 41,900원의 장을 마쳤고요. 제우스도 두 자릿수의 급등을 보였습니다. 왜 이렇게 반도체주들이 화답을 했을지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엔비디아의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이 있었습니다. 정리하고 가볼게요. 또 한 번의 실적 서프라이즈를 발표했죠. 2023년 11월부터 2024년 1월까지의 실적이 나왔는데요. 예상했던 주당 순이익은 지금 훨씬 뛰어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매출액의 경우에도 올랐습니다. 저희 약간 단위가 잘못됐는데 주당 순이익 달러입니다. 4달러 64센트 그리고 주당 순이익 5달러 16센트입니다. 그리고 매출액의 경우에도요. 전망치보다 발표치가 8%가량 증가한 상태로 나왔죠. 이렇게 실적이 좋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데이터 센터의 실적이 있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증가를 주도했고요. 지난 1년 전과 비교해 본다면 무려 데이터 센터의 규모가 5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번 1분기의 경우에는 190억 달러를 넘겨서 계속 데이터 센터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체크포인트 정리하고 가볼게요. 다가오는 실적에도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일단 호퍼 아키텍처의 수요가 견조하기 때문에 여전히 수요가 공급을 초과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공급이 그를 다 뒷받쳐주지 못하기 때문에 판매량 차원은 기대보다 약간 저조할 수 있지만 판매 가격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 건 여전히 엔비디아여서 시장은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 데이터 센터 매출의 40%가 AI 추론에서 발생을 했기에 추론의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CEO는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오늘 AI 관련 소프트웨어주들의 주가 오름세도 나타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엔비디아 독주는 지속이 되면서 다가오는 2분기 매출액은 240억 달러를 전망하며 시장의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핵심은 그거예요. 시장이 이미 기대치나 눈높이는 높아져 있는데 과연 이것을 엔비디아가 충족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었거든요. 당연히 충족을 시켜줬고요. 오히려 그보다 서프라이즈를 내놓으면서 오늘 시장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그로 인해 현대차 증권에서는 AI 산업의 필수적인 HBM 관련주가 긍정적이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KB증권의 경우에는 FOMC 회의까지 이제 3월까지 거시경제 환경에 따라서 성장주들이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오히려 이때 없는 분들은 비중을 늘리면서 성장주를 매수해보자라는 의견 내놨습니다. 시장의 반응은 많은 반도체주들이 오르긴 했지만 그 안에서 대표적으로 디자인하우스가 뜨거웠죠. 시스템 반도체 다양화, 고동화에 따른 디자인하우스의 역량이 강화되기 때문입니다. 전반적으로 엔비디아 실적의 체크포인트를 봤는데요. 변영희 대표님, 네. 오늘 이를 반영한 국내 주식시장 안에서의 반도체주 특징, 구분이 좀 되십니까? 우선 오늘 상대적으로 좀 더 강했던 이 반도체 섹터가 HBM 반도체 섹터, 그다음에
온디바이스 AI, 그다음에 시스템 반도체 순으로 좀 강한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줬는데 일단 엔비디아가 시장의 전망치보다 크게 좀 상했던 실적들 이 부분은 HBM 반도체 시장이 올해도 더욱더 견고할 수 있다라는 어떤 기대감들 좀 수반한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개별 종목 안에서는 뉴로모픽 관련주 NCN이 오늘 상한가를 좀 안착을 했는데 가온칩스, PSK 홀딩스, 에이징랜드가 좀 강세를 좀 보였고 관건에서는 반도체 섹터가 저 PBR 관련주들의 어떤 이 강세 안에서 단기 좀 조정을 좀 받았고 이후에 부분적인 낙폭을 만회해 나가면서 현재는 옥석거리기 관점에서 올해 실적과 좀 연동될 수 있는 HBM 반도체에 관련된 수혜 종목들의 어떤 수급이 좀 더 완화되는 흐름들이 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3년도까지에 대한 실적 기조보다는 2024년도 안에서는 HBM 반도체에 관련된 어떤 비중들이 좀 높은 종목군들에 대한 수급을 조금 더 체크해봐야 된다라고 좀 판단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추후에 가이던스 역시도 시장의 예상을 좀 웃도는 가이던스를 내놓았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제 AI가 데이터 기반의 반도체 호황이 이어질 테고 쉽사리 끝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줬는데 그럼 우리는 지금 이 시기에 이미 많이 올랐다라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비중을 늘리고 반도체를 담아야 되는 시기인 건가요, 대표님? 일단 뭐 가이던스 부분에서는 우리가 뭐 3분기에서도 좀 있었는데 뭐 3분기 우리가 엔비디아 실적 발표 때 보면은 월가에서 172억 달러로 지금 제가 기억을 하고요. 그런데 4분기 기조 실적 발표가 오니까 205억 달러로 컨센서스가 좀 수정이 됐고 당시 엔비디아가 200억 달러의 가이던스를 좀 냈는데 실질적인 나왔던 확정 실적은 221억 달러를 좀 발표를 했기 때문에 요번에 1분기 가이던스가 또 240억 달러입니다. 그런데 월가에서는 지금 221억 달러. 가이던스와 이 컨센서스의 차이가 좀 있지만 엔비디아는 아직도 올해에 대한 실적 전망치에 대한 자신감을 더 표출했고 3분기에서 이미 4분기를 좀 넘어오는 과정에서 실적을 좀 입증을 했기 때문에 올해 1분기에 관련된 어떤 전망치가 시장의 세론 효과가 아니라 오히려 좀 기대감을 좀 더 부각시키는 효과를 좀 작용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뭐 시간에서 9%대 강세를 좀 보이고 있다는 점, 이 점도 조금 달라진 양상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는데 다만 지금 이 코멘트 안에서 아직 집계된 데이터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중국향 매출, 중국향 이 데이터 센터향 매출 부분이 감소 효과가 좀 있다. 이 부분이 아마 올해 2024년도에 실적 기조 얼마만큼에 대한 영향을 좀 끼칠까? 이 부분은 우리가 꼭 체크해야 되는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어요. 지난 3분기에 재무이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2023년도에 관련된 중국향 수출 규제의 영향은 없다. 다만 2024년도 연말에는 일부분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코멘트가 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꼭 주시할 필요는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시장 안에서 반도체주를 조금 더 담아본다면 이성우 이사는 어떤 종목 위주로 담을 생각인지 저는 개인적으로 가온칩스가 오늘 또 한 번 오르는 거, 테크윙이 또 한 번 오르는 거 보면서 시장이 이미 답을 줬는데 내가 너무 무서워서 사지 못했던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이제 와서 해봤거든요. 이사님, 지금 늘려볼 수 있는 종목 어떤 반도체가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뭐 후공정 HBM 쪽에서 지금은 그 프리미엄이 계속 나오고 있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상황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기술, 그와 관련된 종목을 접근하는 게 우선은 가장 낫다라는 판단이 들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한미 반도체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공정상에서 그 본딩과 관련된 이 공정이 아무 기업이나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여기에서 뭐 시장 일각에서는 SK 하이닉스에 대한 부분에 본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삼성전자로 다각화될 수 있다. 그래서 주가가 상승해야 된다라는 점이 있는데 그 부분보다 뭐 SK 하이닉스를 통해서 지금 장비가 나가는 구조라 하더라도 여기에서 주가가 뭐 밸류에이션으로 비싸다라고만 하면은 그 부분은 뭐 달의 뒷면 이런 부분을 못 본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공정이 차세대로 하나씩 발전을 해 갈 때는 밸류에이션 측면보다는 앞단의 시장이 어느 정도 성장하는지를 대입해서 보면 될 것 같고요. 한미 반도체 기준으로 피날레는 한 시가총액 10조까지도 가능한 그런 부분까지 함께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피날레 10조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럼 제가 궁금해했던 가온칩스 있잖아요. 네. 오늘 마감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아, 보유자분들 축하드리고요. 이 종목 섣불리 매도해서는 안 되는 종목인가요?
네, 이 디자인하우스라든지 IP와 관련된 종목인데 가온칩스 같은 경우에 핵심은 뭐냐면 MPU 쪽에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점이에요. 이 MPU의 중요성이 왜냐라고 하면은 엔비디아가 GPU를 통해서 지금 전체적인 구현을 하고 있는데 MPU는 어떤 식의 예를 들 수 있냐라고 하면 우리가 그 지금 AI 쪽 오픈 AI라든지 AI와 관련된 부분에서 저전력 반도체가 부각을 받으면서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가 시세가 한 5배에서 10배 정도 발생을 했었죠. MPU 같은 경우는 GPU를 대체할 수 있는 환경이 이제 도래한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뭐 대장주 같은 경우가 시세가 추가로 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가온칩스 같은 경우도 지금 아직 매도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온칩스 상한가 마감했고요. 근데 최근에 이렇게 가온칩스처럼 상단을 뚫어내고 또 뚫어내는 종목이 있는가 하면 바닥에서 주목을 받으며 올라오는 종목이 있습니다. 뭐 엔캠이 바닥에서 주목받은 지는 조금 되긴 했지만 오늘은 아쉽게 1.99% 내림세로 장을 마쳤지만 전액주가 2차 전지 내에서 바텀피싱 종목으로 꼽히며 올라왔던 종목이고요. 어제는 엔케미에서 CNT 관련주가 뜨거웠죠. LFP 배터리 역시도 바닥이다. 이제 저점 매수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다시 한번 힘을 받고 있습니다. 나노시스노제 지난 거래를 급등한 데 이어서 오늘 장중에도 급등이 포착 됐고요. 윗골을 달았지만 2.99% 상승으로 마감하며 추세를 갑작스레 돌렸습니다. 2차 전지뿐만 아니죠. 저 PBR 안에서도 끝까지 살아남은 삼성생명 오늘장도 빨간불을 켰어요. 4.3% 오른 92,100원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그동안 투자자들에게 큰 매력이 없는 그냥 무거운 종목이다라는 인식이 강했는데 바닥권에서 우리 저 PBR이라는 또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라는 이슈가 더해지면서 추세를 크게 변동시켰습니다. 오늘은 또 의료 AI주 루닛과 JLK가 올라와 줬는데요. 루닛은 5.48%의 상승, 하지만 여전히 고점 대비 바닥권에 있고요. JLK 역시 오늘 9% 상승을 보여줬지만 지난 의료 AI 열풍이 불었을 때 고점 대비는 크게 내려간 상황. 그래서 여기서 바텀피싱이 될까라는 시장의 기대를 또 한번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성인사님, 네. 이렇게 바닥권에서 올라온 종목들 쭉 훑어봤는데 네. 최근에 이런 행보를 보인 종목들이 좀 많지 않나요? 지금 단순히 뭐 저가에서 유입된 종목들이 소비재 종목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시장 점유율의 변화는 없이 약간의 재고가 줄어드는 요소로 매수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우선은 반등이 강하지 않아요. 실제 수요 회복이 필요하고 점유율의 변화를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배제를 할 필요가 있겠고요. 다시 수급이 들어온 쪽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시장 안에서 보면은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 그다음에 엔터 중에서 하이브 같은 경우는 구조적인 변화가 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엔터 업종 중에서 하이브 같은 경우를 말씀을 드리고요. 2차 전지 장비와 관련해서 지금 양극재와 결부가 되는 그런 몇몇 기업들 같은 경우를 찾아서 보시면 투자에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네, 양극재도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는 의견입니다. 변영인 대표님도 앞서 쭉 봤을 텐데요. 최근 저점에서 올라온 종목군들 중에서도 옥석가리가 좀 필요해 볼 것 같아요. 단순히 기술적 반등이냐 아니면은 추세 상승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주목해 볼 종목이다. 분류해 보면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일단 최근에 이 전해액 관련 전해액 종목이라든가 2차 전지 부가 소재 안에서 CNT 최근에 실리콘 음극재 관련된 이슈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종합을 해보면 이게 2차 전지 업황과 좀 우리가 좀 연계를 봤을 때 최근에 어떤 수급은 좀 저는 이상 과열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전체 섹터 또는 펀더멘탈 관점에서의 연계성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봐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고 저 PBR 관련주 안에서의 옥석 가리기는 향후에 26일 발표될 수 있는 기업 밸류 프로그램의 세부 지침 이 부분은 가장 큰 핵심이 인센티브로 어떤 걸 좀 줄 것인가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부분들이 단순하게 PBR이 1배 미만이다라고 해서 이제 올라가기보다는 자사주를 그만큼 좀 많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들의 이 환원 정책을 얼마만큼 좀 빠르게 가져갈 것인가. 그래서 삼성생명이 좀 더 강한 이유가 발행 주식 총수가 2억 주인데 2,042만 주의 자사주를 좀 보유하고 있죠. 약 10.4%대 이 자사주 여기서 이제 소각될 수 있는 환원 정책의 기대감들이 좀 더 부각됐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선점해 볼 만한 기대주 한 종목 뽑아주신다면요? 저는 지금 주주 환원 정책 관련된 이슈가 단기간에서는 좀 높은 가격 반영을 좀 이뤄냈기 때문에 저는 이제 화장품 섹터 안에서 단기 낙폭이 좀 컸던 화장품 빅투사 LG 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을 좀 보고 있는데
1월에 중국발 수출 데이터가 이 추세전을 좀 밀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향 매출 비중이 감소된 것이 아니라 1월 기점으로 98%가 좀 증가됐고, 여기서는 스킨케어 제품이 135%에 대한 매출 신장 효과가 있었다는 것은 바닥을 확인했기 때문에 우리가 인디 브랜드에 집중했던 화장품 섹터 매기를 중국향 매출의 타격으로 인해서 주가 하락이 좀 컸던 종목들로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내일장 또 시초가 공략주 무엇으로 봐야 될지 정면 돌파 알아보기 앞서서 이성 이사님 지난번에 소개해 주신 톱텍이 목표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목표가를 도달했는데요. 이 종목 계속 들고 가야 될지 목표가에서 수익 실현하는 게 좋을지 설명해 주시죠. 우선은 목표가에서 수익 실현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수익 실현을 하고 아직 4분기와 관련된 실적이 나오지는 않았지만은 이 실적에 긍정을 안고 한번 시세가 났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실적 발표 이후 다시금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이게 일회성 실적 같은 경우가 4분기에 포함이 되는 구조입니다. 기존의 수주 같은 경우가 포함되다 보니까 실적 발표 이후에 다시금 재접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톱텍은 9%가량의 수익을 냈으니 목표가 도달했으니 매도하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럼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을 한번 종목을 교체해 볼게요. 이성 이사님의 내일장 시초가 공략주는 무엇인지요? 좀 관심이 좀 크게 없을 겁니다. 원전과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오늘 발표된 R&D 규모 4조는 작년부터 계속 발표되었던 부분이고요. 지금 원전주의 핵심 같은 경우는 11차 에너지 계획 발표 기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3기 정도 원전이 컨센이기 때문에 이 정도 이상 발표를 해주는지 봐야 되겠고요. 그랬을 때 종목을 볼 때는 좀 작은 종목들 먼저 시세가 강할 수 있습니다. 주가가 그만큼 빠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한신기계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그 거래량도 잘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보통 시초가에는 한 2~3% 정도 밀려서 시작을 할 수 있는데, 오늘의 고점 같은 경우를 돌파하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에 목표가는 한 6,100원을 우선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가는 5,100원 정도 이 시세 하단 가격을 잡았는데, 오늘 거래가 발생한 이 저가가 5,180원이에요. 이 가격을 깨지 않으면 추가 매수 대응을, 그러니까 매수 대응을 해서 좀 어느 정도 포트에 비중을 한 10% 정도를 쌓아서 오늘의 고가에도 파는 전략도 가능합니다. 그 부분에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목표가는 6,100원, 손절가는 5,100원. 조금은 관심 없는 섹터일 수 있지만 또 오늘 원전 뉴스가 나왔으니까 한신기계 눈여겨보시고요. 변영현 대표님의 내일장 시초가 공략주 마무리해 볼까요? 예, 저는 네페스아크입니다. 일단 뭐 뉴로모픽 관련주가 오늘 뭐 NCN이 좀 강한 상승을 좀 보였고, 네페스아크가 오늘 신고가 갱신을 했지만 15%대 터치한 이후에 상승분을 좀 되돌림 하는 흐름들을 좀 보여줬지만, 단기적 이슈 안에서에 대한 차익 매물이 좀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기보다는 다음 주까지 우리가 좀 더 끌고 갈 수 있는 요인들. 이 메타의 이 저커버그가 이제 방안을 앞두고 있죠. 관련된 AI 전략들, 그리고 여기 관련된 이 수혜 관점에서 좀 본다면 반도체 섹터 안에서에 대한 최근의 수급이 좀 가장 괜찮게 이어지고 있는 뉴로모픽 관련된 이 수급들은 아직 일회성보다는 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좀 남아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삼성의 AGI 컴퓨팅 랩에 대한 이 출시, 여기 관련된 어떤 사업 모멘텀들이 세부 전략들이 좀 더 공개가 된 이슈 안에서에 대한 수급 반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좀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 저는 49,000원을 보고 있고, 손절가 34,0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뉴로모픽 반도체 어제 뜨거웠죠? 오늘 이 종목 다시 한번 눈여겨보면서 네, 시초가 공략주 선정해 봤습니다. 두 분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